이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비워놓으셔. 예, 비워놓으셔요. 조금 이쪽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여기 일반인들 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이게 우리 수학이야. 그래. 옷 입기로 하셨어요? 정보관이 안 하나? 조금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마이크 테스팅. 좀만 나, 좀만. 그리고 행진하실 때 질서 있게 이 일을 위해서 줄 맞춰서 가는데 도를 내신다든가 또는 깃발을 갖든가 또는 피켓 얘기하실 분이 두 분이고 그다음 앞에서 이걸 들고 가시고 저를 포함해서 등산길을 갖고 10명이 필요한 인원이었는데 아니 저희들이 그 모든 행사를 보면은 한 20%는 오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야지 110명이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숫자가 모자라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차라리 남는 게 좋다 해갖고 우리 안내 요원들이 안국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못 보여요. 아르티 씨가 박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난하나? 1m 5천. 저도 몇 장 좀 찍을게요. 일단 바로 교도소에서 여기 참석하신 기자회견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기각촉구 100만 탄원서 기자회견 및 제출식에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 언론, 방송 기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자회견 발표자로서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 중이며 절체절명의 세제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의 거듭된 조작질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가세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랑케 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무도하게 탈취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헌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란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훔쳐 국회에 들어간 가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여러분도 헌법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 아실 겁니다. 저들 반국가 세력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조작해서 만든 홍장원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곽종근이 위증하도록 부추긴 다음에 이러한 위증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를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21세기의 국가기관이 가족회사인 나라,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기관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맡기는 나라, 그런 파렴치한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조차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나라. 그러니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절체의 절명의 체제 전장에서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직 국민만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0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까지 탄핵 기각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4일부터 대통령 석방 및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청원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어제까지 105만 명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17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처럼 기적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바로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단을 탄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박스 한 개당 각각 1만 명의 전화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6개의 박스에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총 105만 4,237명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일동 감사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로서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해오시고 그리고 대구 부방대 고문을 맡고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도 기자회견 연설을 하시는 것을 근 1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Dear Mr.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here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ight against election fraud and impeachment fraud for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free democrac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기 탄핵과 사기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청원을 담아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stamp out impeachment, fraud and election fraud. 저희들은 사기 탄핵과 사기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황교안 대표께서 이끄는 이 부방대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부정선거 척결을 해왔습니다. 부방대와 국토본에 아무리 부정선거 고소 고발을 하고 그리고 선거부에 소속을 해도 대법원도 기각시키고 법원도 기각시키고 검찰도 무리비 분리수 결정을 해가지고
면접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에 불응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관위도 법원도 검찰도 다 부정선거 면접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엄을 하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조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 자유세계를 위하는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위대하게,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위대하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 같이 저희들도 한국을 위대하고 안전하게 공명선거와 자유민주를 위해서 불안도와 함께 국토본과 함께 부정선거 탄핵 세력과 투쟁하고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숙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일건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저는 헌재 재판관은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협박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탄핵을 했고, 이어서 20여 명, 29명 모두 정부 강요들이 탄핵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불법적 탄핵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운동과 함께 서명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 계엄령이 참으로 적절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주요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군사시설, 경찰, 주요 방송, 특히 중앙선관위에 침투되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해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 초안 전쟁이고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지만 국방장관과 국정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서방 국가들과 미국은 잘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패가 달린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중국이 침투한 간첩과 반국가 세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인가, 아니면 극한적인 공산주의 혼란에 빠질 것인가? 반국가 세력들은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부디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외국의 침략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온 대한민국,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기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법으로부터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건설하는 극점 국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기관대 위원장 김일건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님 자교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병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회 재판관에게 고한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이 탄핵, 위조 탄핵, 사기 탄핵의 심판을 즉시 각하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절차상 많은 불법을 저지르며 더구나 가장 대통령의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인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면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먼저 대통령이 요구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 즉 기본적인 선거인단 표본,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달라는 기본적 요구도 묵살하였다. 두 번째,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묵살하며 선거인을 우리나라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소위 국가 최고 기관으로 아주 잘못되게 주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여러분들 18개 재판관 모두 지금까지의 행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손들지 뒤엎는 반역 내국노조인 그런 행동을 보여왔다. 이것은 기본적인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를 슬그머니 박선원 휘하에 민주당이 슬그머니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자체를 불법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대 이하 모든 8인의 재판관 똑같이 들어라. 당신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역사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참회의 기회가 단 한 번이다. 당신들이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소위 그릇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이런 재판을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할 권한도 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한심한 행태를 보여왔다. 즉시 이 사기 탄핵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아니면 당장 변론을 다시 하든가 해서 이 탄핵 자체를 무효화시키니 올바른 재판관의 태도이다. 자, 저는 국민의 5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뭉개내는 선거리와 더불어민주당과 짜고 이렇게 뭉개내는 작태에 대해서 절대로 국민의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8명 이번 판결에서 심각하게 여겨야 될 점이 여러분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마구잡이라 지금 맹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역적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권을 순수히 인정하고 그나마 올바른 판결을 내리느냐, 여러분들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공동 저항권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네, 자교무 공동대표 김병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 마지막 발표자로서 인천부광대 위원장이신 정진우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지금 5명씩 접촉하고 있어서 잠깐. 여기 찍으러 들어가는 사진을 저하고 같이 찍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으면 되겠네요. 찍어주시죠. 그랬지. 예. 잠깐. 근데 아까 전에 장애인 녀석 가방 빼고 들어갔는데 왜 가방 검사 안 해요? 우리 다 가방 검사하는데. 오신 사람들 가방 그냥 메고 가방 검사한다고? 우리 세 번만에 가방 검사해요. 근데 어딨어? 저희 혼자요. 거의 다 폭탄 싣고 갔으면 어떡할 거야? 어? 우리 3번이 아니라 10번 들어가도 검사하면서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차별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아니 저는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필승입니다. 갔다 오시죠. 네, 먼저, 지금 딱 나왔어요. 네. 자, 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가세요. 네, 준 사진했던 많이 뵀는데. 오케이. 그때 관저에서 저희 삼보 했던 형제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형제. 네. 자, 화이팅. 다시 한번 나오면서 악수 한번. 한국의 선복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미얀마의 기독 청년들의 의식을 각성케하고 구체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언자들의 경우는 초창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출마하기 이전 기독교 저변에서 여러 목표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치 목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예언은 희망만을 바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목적한 말을 그 시와 때에 알맞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순 희망이 아닌 성취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일에 사람이 올바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 리버스 하우스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조언과 교류를 통해 미얀마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역한 예언자들의 단체였습니다. 즉 기독교인의 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범시민적인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의 체제 붕괴로 인한 현 상황 때문에 심히 부끄러워졌고 주 활동지인 미얀마를 향한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왜곡이 아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역으로 선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제 연령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멀티를 지으려 집중하는데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에 본진이 완전 털린 것입니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분이 생각납니다. 다 무너진 가게 좋은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사진이 생각납니다. 우리 식당 정상 요겁합니다.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전환길 강사님이 유튜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런 그들에 대해 강의하실 때 그들은 존경하고 앞에 걸려요. 아니 그냥 되세요. 갖다 때려. 뒤로 돌아가서 되세요. 가리잖아요.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인해 제 조직에 미얀마 시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국적들이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내정으로 인해 선교와 자유민주주의 세계적 전파에 대한 활동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미얀마는 경제 경제 상태가 같은 상황에서 기득권이 공산주의였던 민주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 세력에 대항하고자는 단체들은 마누스바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내래 세력으로서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동부 세력은 남대를 중심으로 해양 세력으로서 국제 무대 특히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해상 내 없고 다음은 미국적으로 반인국 사회에 이 집합에서 단일성을 가지지 못하여 서로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미얀마 이야기를 하냐고 하신다면 이들과 중국의 자본력에 의해 잠식당을 위해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중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대한민국의 존망이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중국 자본에 의해 붕괴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목격하였기에 지금 제 조직의 상황을 보면 매우 위험한 세계의 상용 직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준비계 활동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통해 수년이고 나타났기에 이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지만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이 활동이 수년 이후 등장했다는 것을 지키면서 하세요. 본인의 뜻을 이루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을 상하면 안 되니까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면 이제 주변에 얘기를 좀 하세요. 네, 고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 화장실 여자 화장실 경찰 있잖아요. 제가 있음으로 해서 밤에 어느 때 그 화장실을 없애더라고요. 계단을 적어놓든가 아예 남자 것만 갖다 놓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랬다 이거죠. 그 위에서 지시 이제 그거 관리하는 지시에서 내는 거고요. 뭐 하나 줄 때마다 위에 보고를 하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누가 뭐 먹으라고 쇼핑백에 와도 그걸 다 감시를 안에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막는 거는 잘못된 거고 다 뭐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지금 이제 그런 탄압받은 사례들을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말 위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좀 아픈 것이 생기거나 불편한 것이 생기면 바로 주변에라도 연락을 하세요. 내 전화번호가 9001-4682니까 그 연락을 하셔도 내가 뭐 바로 받지 못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대금 어느 쪽에? 세월호 낙동강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심각한 썩어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사람이라면 선과 악한 것을 잃고 해결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강 잘 지키면서 하실 말씀들 하시고 주변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요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나도 여기 한번 우리 구방대 대원이라도 내 보내볼 테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상인의 사고라면 특히 탄핵을 기각이 아닌 박탈시켜야 대통령을 책무에 복귀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54세입니다. 72만 아이고 54세. 국가의 원수입니다. 이번 군대 구방이나 의원 내각제 대통령도 국가의 원수의 지위를 받지만 상식적 영목적 의례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그치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실질적 검사를 행사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를 전하는 세상입니다. 첫째,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둘째, 대외적으로 국가의 대표자입니다. 셋째, 대외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입니다. 잠깐만 거짓말을 잠시. 어떡하냐 맘대로. 좋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남들 좀 문제내부터 신발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